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윤사임당의 당당 한자입니다. 당당 한자에서 제가 설명해 드리고 있는 내용은 한자를 조금 더 재미있고 쉽게 기억하기 위해서 제가 나름대로 고민하고 연구한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옛날부터 내려오던 설명과는 조금 다른 것들도 있으니까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구멍혈과 연계되어 있는 한자를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울 한자입니다. 여기 보시면 집이 보이시죠? 이 집의 지붕 모양을 본따 만든 한자가 있습니다. 이 모습을 간단하게 나타내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지붕 모양을 본따 만들었고 집면이라고 합니다. 집면은 당당 한자에서 여러 번 많이 나온 한자죠. 그리고 여기 팔을 벌리고 서 있는 여자아이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팔의 모양을 본땄고요. 이 모습을 간단히 하면 이런 모습입니다. 팔의 모양을 본땄고 8, 8이라고 합니다. 숫자 1, 2, 3, 4, 5, 6, 7, 8이라고 할 때 8입니다. 8은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숫자 8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보시면 오른쪽 팔과 왼쪽 팔이 나뉘어져 있죠. 그래서 숫자 8은 나누다 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숫자 8, 8은 당당 한자 40화에서도 함께 공부했습니다. 아직 보지 못하신 분들은 40화도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당당 한자는 1화부터 순서대로 보시는 것이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번에 배워볼 한자는 집명과 8, 8이 만나서 만들어지는 한자입니다. 이 두 모습을 합치면 이런 모습입니다. 집면이 있고요. 아래 숫자 8, 8을 넣어줍니다. 여기 집을 다시 보도록 할게요. 여기 집 아래 보았더니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 공간이 있지요. 집 아래 구멍이 나 있는데 이 구멍을 나누어져 있다라고 표현했네요. 그래서 만든 한자 구멍혈입니다. 지붕 아래 보았더니 나뉘어져 있는 공간이 있어요. 거기를 보았더니 구멍이 나 있네요. 지붕 아래 나뉜 공간을 구멍이라고 표현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한자 구멍혈입니다. 제주도에 가면 이렇게 구멍이 3개가 나 있는 곳이 있어요. 바로 삼성혈이라고 하죠. 이렇게 구멍이 3개 나 있어서 삼성혈이라고 할 때 사용하는 혈이 구멍혈입니다. 그런데 집 안에 구멍은 왜 파둔 걸까요? 누군가를 골탕 먹이기 위해서 함정을 만들어 둔 것이네요. 여기 그림에 보시면 나뭇가지로 구멍이 보이지 않게 잘 막아두었지요. 이 함정 모양을 우물정자로 표현했습니다. 지붕이 있지요. 집면입니다. 집이라고 나타내주기 위해서 집면을 표시해 주었고, 집 아래 나뉜 공간이 있다라고 해서 8, 8을 써주었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8, 8의 모양을 조금 변형시켜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멍이 나 있다라는 걸 의미하게 되었고, 이 구멍은 함정을 파둔 거기 때문에 우물정자도 함께 표현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한자는 함정정입니다. 짐승을 잡기 위해서 파놓은 구덩이를 함정이라고 하지요. 이럴 때 사용하는 정이 함정정입니다. 이번에도 집 아래 빈 공간이 있음을 표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집 아래 구멍이 나 있다라고 해서 구멍혈을 써주고요. 이번에는 어떤 구멍이 나 있나요? 여기는 바로 화장실입니다. 재래식 화장실은 이렇게 생겼지요. 여기 나무판이 되어 있고요. 여기 구멍이 나 있습니다.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장인공의 모습입니다. 이 아래 장인공을 써주도록 할게요. 화장실 아랫부분은 이 아랫부분은 텅텅 비어있는 공간이지요.
집 아래 구멍이 나 있는데 장인공자 모양이 있고 그 아래는 비어 있다라고 해서 빌공이라고 하였습니다. 옛날 화장실 한번 볼게요. 네,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이 모습을 장인공으로 표시해 주었죠. 그리고 이 아랫부분은 비어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빌공이라고 하였습니다. 쓰지 않는 빈칸을 공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공기라고 할 때, 그리고 높은 하늘을 상공이라고 합니다. 텅 빈 공중을 허공이라고 하지요. 이럴 때 사용하는 공이 빌공입니다. 옛날 화장실 아래 비어있는 공간을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옛날 화장실을 보면 작은 집이 있고 그 집 안에 구멍이 나 있습니다. 이 구멍 안은 비어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빌공이라고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사진은 신석기 시대의 움집터입니다. 옛날 집터인데요. 구멍이 보이시죠? 구멍이 몇 개인지 세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입니다. 사실은 9개보다 더 많지만 우리는 9개라고 하겠습니다. 구멍이 있기 때문에 구멍혈을 먼저 써줄게요. 구멍혈은 뒷면에 8팔을 써주면 되지요. 숫자 9는 이렇게 씁니다. 구멍혈 아래 9구를 써주도록 할게요. 그럼 이런 모습이 되지요. 이 한자는 연구할 구입니다. 옛날 집터를 발견했어요. 구멍이 9개나 있네요. 어떤 구멍인지 연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만들어진 한자 연구할 구입니다. 깊이 조사해서 밝히는 것을 연구한다라고 하지요. 깊이 연구하는 것을 탐구한다라고 합니다. 근본을 캐서 연구하는 것을 추구한다라고 합니다. 이럴 때 사용하는 구가 연구할 구입니다. 구멍 9개를 연구하자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당당한자 8화에서 개견을 공부했어요. 개견은 오른쪽 위에 점이 있음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배워볼 한자는 구멍혈과 개견이 만나서 만들어지는 한자입니다. 구멍이 있고 개가 있다는 거죠. 이 두 한자를 합치면 이런 모습입니다. 구멍혈과 개견이 만나서 만들어진 한자는 갑자기 돌입니다. 제가 이렇게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개 구멍에서 개가 갑자기 나오는 모습입니다. 개가 갑자기 나와서 너무 놀랐어요. 개가 구멍으로 갑자기 나온다라고 해서 만들어진 한자 갑자기 돌입니다. 뜻밖의 일이 일어나는 것을 돌발 상황이라고 합니다. 어떤 곳이나 상태에 기세 있게 뛰어드는 것을 돌입한다라고 하죠. 서로 부딪히는 것을 충돌이라고 합니다. 이럴 때 사용하는 돌이 갑자기 돌입니다. 구멍에서 개가 갑자기 나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심장의 모습이 보이시죠? 이 심장의 모습을 본다 만든 한자 마음심입니다. 마음심은 당당한자 3화에서 함께 공부했습니다. 이번에 배워볼 한자는 구멍혈과 사사로울 사라는 한자 부수와 마음심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한자입니다. 사사로울 사는 아직 우리 함께 공부한 적이 없는데요. 개인적인 것이라는 뜻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구멍혈과 사사로울 사, 마음심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한자는 이런 모습입니다. 창문창이라는 한자입니다. 집에 창문이 없다면 매우 답답하겠지요.
집에서 개인적인 마음의 답답함을 없애주는 구멍을 창문이라고 하였네요. 그러니까 창문을 그 집의 심장이라고 나타냈다고 기억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집에 창문이 없으면 정말 너무 답답하겠지요. 집에 구멍을 하나 뚫어서 창문을 만들었습니다. 창문이라고 할 때 사용하는 창이 창문창입니다. 오늘은 구멍혈과 연계되어 있는 한자를 함께 공부해 보았습니다. 오늘 배울 한자입니다. 오늘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또 만나요.